고급스러운 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왜 이렇게 다운됐어요? 네. 지금 저희 정신적 지주가 안 계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생계를 위해서 잠깐 이번 주는 이탈하셨습니다. 예. 사회를 보시던 라싸님께서 이번 주에 약간 일이 있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라싸 없는 하늘 아래. 저희는 편집점도 찾을 수 없고 아니 잠시만 일단 벌써부터 지금 막 옆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인사부터 하시죠. 네. 방송이 안 될 수도요. 안녕하십니까. 머리숱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에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덕질하는 꼬봉입니다. 네. 인사하고 나서 우리 뭐 했었지? 뭐 했은 약간 하고, 멍하다 우리.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그 근황 같은 걸 얘기를 좀 했었죠. 예, 그렇죠. 이렇게 곱씹어가면서 우리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 해주는 사람이 그러네요. 있어야 오늘 방송 돼요. 흥미진진한데? 마음대로 할까? 야 우리 근황 얘기는 하지 말죠. 우리 좀 이탈해보자. 일탈. 빨리 해. 그러면 바로 댓글 소개부터. 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수북님 팬분이 등장했는데요. 빤지리님이 이제 드래곤 라자 편 좋으셨다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 저희- 이거 댓글 보고 드래곤 라자 편 다시 들어봤는데 네. 재미없던데. 저는 그때 뭐야? 감기 걸려 있어서 가지고 되게 힘이 없었어요. 약간 처지더라고요. 그리고 딥다크 소울님이 저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말을 버려놓으셔서 깜짝이야. 지금 생존을 위협받았어요, 그러게요. 예수님. 아, 진짜 제가 저번 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진짜. 그죠. 하실 안타깝네요. 말씀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많았는데. 영생, 불로장생 뭐 이런 것처럼.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중에 가장 엑스맨 덕후시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덕후라니. 네, 덕후라님이 이제 요즘 하고 계시는 게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베르세르크 무쌍 완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득회 히어로즈 2 얼마 전에 또 엔딩을 봤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저는 이거 1도 재밌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평이 1은 별로였는데 2에서 많이 발전됐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1도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예. 저 지금 2를 살까 고민하고 있어서. 잠깐 베르세르크 무쌍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그걸로 드래곤캐스트 히어로즈 2도 재밌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멤버 같은 느낌의 살그만 녹체라따님이 이제 엑스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상세한 글 감사드리고요. 읽고 나니까 엄청 왠지 길죠. 이건 네. 방송 분량을 잡아야 네, 되는 거니까. 같이 방송한 느낌이에요. 네, 원하고 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점수도 매겨주셨죠? 저는 스톰으로. 살구마님이 네. 미술 관련 쪽으로 혹시 일하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요? 아무래도 미술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시간도 좀 많으시고 일을 하면서 팟캐도 들을 수 있고 제 상상으로는 저는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의외로 막 인사팀 이런 거 진짜 있어요. 되게 그냥 회사원 정자 입고 다니면서 은행 막 이런 거. 금융노조. 네, 또 고철 지근님이 이제 판타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하얀 로냐프강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그죠. 기억이 이건 있어요. 좀, 네. 제가 드래곤 라자 편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맞아요. 맞아. 한로나프강 재밌었죠. 이거까지는 저도 봤었어요. 저 이용도 거만 요즘에 있지만 옛날에 이제 읽었던 것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윤락학님께서 이제 젊은 오타쿠이신 윤락학님께서 댓글 남겨주셨고요. 약간 와우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맞아요. 처음 이 댓글에서. 응. 네. 와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다고 본인은 얼라이언스라고 하셨지만 다들 제 주변엔 호드였다는 다 호드입니다. 록타르. 네. 네, 두엉님께서 이제 제 전시회 와보고 싶으셨다고 말씀을 안타깝네요. 좀 조금만 일찍 하셨으면 네. 한 명에서 제가 에이스님 관객님이- 전시회에서 자리 지킴이 한번 해봤는데 오해를 많이 받아서 할 때마다 변명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작가입니다. 이분도 그 미술 전공하시는 분이라고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미술 관련 쪽 분들이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카테고리를 미술 쪽으로 옮겨야 되는 문화예술. 정말 근데 저 지불도 모르는데. 네, 또 마지막으로 살구만 녹차라떼님이 이제 자랑을 이게 이게 자랑이 자랑이 아니라 아니고 자랑 아니에요? 서점에서 서점에서 꽂혀 있는 찍은 거를 거예요. 찍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북새통 그렇구나. 아니죠? 북새통 비슷한 느낌도 그리고 좀. 나 북새통이 아닌가 하면서 보고 네. 있었는데 꽂혀 있는 그게 좀 네. 틀리더라고요. 북새통은 아. 북새통은 이게 한 줄로 안 돼 있고 2단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저도 이 폴라리스 양장만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난 폴라리스 랩소디 큰 양장본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 한 권으로 돼 한 있다는. 권으로 돼 있다는. 그거는 레어템이잖아요, 그죠? 그거 뭐 인터넷에 뭐 100이 넘는다고. 오, 진짜? 네. 그거 나왔을 때 당시에 얼마였지? 그게 그럼 차라리 개인 재본하는 게 더 쌀 걸요. 그건 이제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인이 그냥 소장하는 건 상관없을 걸요. 아 그래요? 판매 목적 아니면? 괜찮아요. 아. 네, 저희 댓글 소개했으니까 이제 근황 얘기할까요? 네. 뭐 순서가 중요한가요? 아 편집으로 순서 네. 바꾸겠지 뭐 모르겠어 이제. 저는 뭐 제가 거사가 있어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내일 이사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진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거의 술만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저희 멤버 중에 유부 클럽이 또 네, 이제 조만간 네. 유부가 될 예정이라 아 정말 너무 바쁘네요 진짜. 네, 마음의 준비는 잘 하셨는지. 아 이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전에 일정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아 그쵸. 진짜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냥 자고 일어났으면 그냥 끝나 있었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걸로 힘든 근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뭐요? 그 와우가 네. 어플이 나왔어요. 이게 어. 지난 방송 이후에 어플이 나왔는데 그 와우에 이제 추종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메인 캐릭터 말고 자기가 이렇게 뽑은 추종자들을 해서 임무를 보내고 가져온 뭐 아이템을 조금씩 가지고 와요 걔네가. 그걸 어플로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24시간 와우와 함께. 제가 일정에 바쁘게 쫓기는 와중에 추종자들은 항상 일을 하고 와우는 계속 하고 있어. 바쁘다는데 회사를 안 이상한 가는 것 거예요 지금. 같아. 와우 너무 어떻게 하는 바빠. 거야 대체? 아니 너무 바쁘니까 아니, 결혼 준비해야 되지 와우 해야 되지 회사를 어떻게 가?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최근 덕질이라고 하면은 킹 오브 파이터즈를 또 열심히 계속 하고 우와. 계시죠. 아직도 하고 계시구나. 온라인 대전 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10게임을 이제 뭐 배치호사처럼 한 다음에 이제 뭐 등급이 부여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재밌네요 나름. 근데 그 10게임을 했는데 운이 좋아서인지 10연승을 해가지고 우와. 우와. 바로 이제 처음부터 등급이 막 사범 대리라고 해가지고 밑에 뭐 몇 급 몇 단 다 넘어뜨고 우와. 예. 근데 이게 근데 보면 이게 실력차가 너무 좀 이게 좀 많이 갈리는 게임이라서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이제 그죠. 전 시리즈들이 그래서 초기에는 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없어요. 아. 이제 너무 이제 딱 갈렸나 보다. 하는 그쵸. 사람 안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깨지던 분들은 안 접속을 안 하게 되고 온라인을 오.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저보다 고수님들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 제가 피곤한 상황이 됐네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반대로 막 밑거름이 됐네요. 깨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온라인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 수북님 PSN 아이디 여기 게시판에 올리면 누가 도전하지 않을까요? 오. 네. 아 그럴까요? 덤벼보라고. 수북님 뭐 수북님한테 승리시 뭐 어, 선물 보내주신다든가. 친필 사인 뭐 수첩. 아니 뭐 결국안 애들은 자동차 주기. 뭐. 와, 아니 그것 때문에 결국으로 샀는데 그냥 결국우 주기. 네. 아, 그렇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플스4 게임 중에 좀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에얼리언 네이션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그 뭐죠? 헬다이버즈랑 좀 비슷한 컨셉 게임인데 그 약간 디아블로 같은 느낌의 그거. 네 명이서 이제 네. 한 맵에서 하는 그런 건데 처음엔 좀 재미없다가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와이프랑 시나리오 모드는 클리어했습니다 이번에. 그거 재밌을 것 같던데. 디아블로 같아서. 생각보다 재밌고 네. 그런 템 모으는 재미가 있어. 디아블로 같이 네. 이게 강한 적을 쓰러뜨리면 뭐 레어템, 전설템 뭐 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그거 수집하는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좀 그 바쁜 일이 많아서 좀 덕질을 소홀히 한 그런 감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11시에 그 UFC 로이 넬슨과 제가 완전 좋아하는 빅푸 실바의
네, 매치가 있는데 지금 라사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호응이 네, 없다는 게 무슨 소린지 안타깝네요. 모르겠어요. 호응해 주세요. 오, 와. 대단하네요. 빅매치. 야, 대단하다. 장난 아니다. 와, 로우 걔가 어. 그 스플래시 마운틴스잖아요. 로얄 아르헨틴 백브레이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천지 뒤집기 막 이런 거 쓰고. 천지 뒤집기. 천지 뒤집기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에이스님 표정 안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재방송으로 보셔야겠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초반부터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할 거기 때문에 메인 이벤트 맞죠, 맞아요. 거예요. 앞에 뭐 어중이 떠중이들 나가지고 막 하는 그렇죠.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한창 네. 이제 최영만이 밥새 삐끼고 인기 있었을 때 저도 격투기 많이 봤는데 그때도 이제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경기 6시에 시작하면 6시부터 딱 TV 앞에 있지만은 정작 최영만 경기는 한 11시쯤 돼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오래 걸려요? 네, 그 그래요. 맞추는 시간에 치킨 먹고 있으면 치킨 한 네. 2번 먹을 수 있어요. 아 장난 아니구나.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할 주제가 어떤 거죠? 오늘은 아재 특집이죠. 네. 누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재 특집입니다. 수북이 제일 좋아하는 아재 특집 나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그 소위 뭐 점프와 챔프로 대표되는 90년대 국산 연재 만화 순위입니다. 국산 연재 만화죠. 예. 국산. 그렇죠. 와. 국산입니다. 네. 국산. 주제가 신선하니 좋네요. 예, 점프 챔프로 한정지어도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90년대 물이라고 치면은 예. 그 말고는 작지가 좀 더 뭐 범위를 넓혀봤자 뭐 0점프와 0점프가 있고 네. 윙키. 좀 더 넓히면은 순정 만화 네. 잡지들. 순정 만화 잡지. 근데 그때는 좀 순정 만화 강세긴 했어요. 그 맞아요. 순정 만화는 네. 그러니까 따로 다뤄야죠 우리가. 네. 뭐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순정 만화들이 훨씬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높았던 것 같아요. 음. 르네상스 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만화 자체가 지금보다 퀄리티가 더 높죠. 지금 솔직히 웹툰들 하시는 웹툰 작가님들도 있고 웹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틀린데 전 틀리다고 봐요. 솔직히 이게 네.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작가냐 그냥 하는 사람이냐 네, 의 하는 차이 사람하고 말하는 이제 거예요? 작가님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그때 지금 퀄리티들은 옛날에 그 톤 붙이던 시절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리는 아니, 사람 방식의 차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손이 더 훨씬 많이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전 근데 그건 차이는 있고 그리고 또 옛날 이 시절은 그 만화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질 수 있죠. 많이 도전을 많이 했고 경쟁도 좀 치열했고 어차피 연재라는 부분이 네. 지금같이 뭐 요새 웹툰 작가 뭐 어디 사이트 들어가면 뭐 몇백 명 단위라면서요. 네. 잡지 안에 만화책 해봤자 음. 몇 개였죠? 한 그쵸. 30개? 그렇죠. 좀 더 엘리트 산업이었죠. 그러니까 그수에 네. 따지면 데뷔하기가 지금보다 서브컬처에서는. 굉장히 네.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다들 작가님이었죠. 네. 그리고 또 인기작들은 뭐 단행본을 100만 부씩 팔고 그랬었으니까. 네. 그렇죠. 지금이랑은 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옛날 것들이 저는 퀄리티가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경쟁은 만화 쪽은 옛날에 훨씬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많이 싸워야 됐고. 밥그릇이 작아서. 네, 밥그릇이 작아서. 지금 좀 많이 커지니까 네. 이제 좀 더 다양한 것들은 많이 나오죠. 지금은. 그렇죠. 확실히 지금 그런 다양성 면에서는 지금 훨씬 네, 훨씬, 뛰어난 건 네. 사실이에요. 네. 스토리면은 네. 솔직히 지금이 좀 더 스토리의 탄탄함이나 뭐 네. 깊이로 보면 그건 좋은 아마 것 같아요. 그때가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쵸. 생각을 맞아요.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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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 줄 분이 예. 네. 일탈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정리 없이 갑니다. 뭐래?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서 듣는 방송 덕보드 차트입니다. 가장 정리 안 되시는 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겠죠. 라싸님은 더 이상 없어. 네. 그러면 90년대 그 연재 만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또 이게 또 민주제기 때문에 몇 자 또 써왔습니다. 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그 한국의 소년 만화 잡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그 점프가 창간되기 전에도 이제 월간 만화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뭐 보물섬, 네, 맞아. 보물섬. 소년중앙 만화왕국, 만화왕국. 뭐 이런 게 있었죠. 제 생각에는 이 중에 뭐 보물섬이 좀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요. 네. 아기 공룡 둘리하고 그렇죠. 곤충 소년 등. 곤충소년. 예. 팽킹 라이킹. 맞아요. 팽킹 팽킹 라이킹. 그리고 그 무슨
그런 거 있었어요. 요정 일본- 핑크. 일본 요정 핑크, 만화 같은 김동완. 거 패러디에서 나오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나 그거 엄청 좋아했는데 막 후레시맨 패러디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보물섬 안에. 이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네. 억울하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예, 전설했듯이 이런 인기 만화들이 연재되는 잡지였습니다. 이 잡지는 그 유경재단에서 발행했는데요. 깨알같이 뭐가 나와. 당시 유경재단 이사장이 현 대통령이 박근혜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보물섬의 창간호를 보면은 네. 제일 앞에 이제 박근혜 이사장이 젊었을 때 사진과 함께 예, 창간사가 나와 있어요. 또 이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네. 박근혜가 프랑스 유학 시절 그 땡땡의 모험이라는 프랑스 만화를 좋아했는데 아. 이 만화를 싣기 위해서 잡지를 만들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예. 저 이사 하려고 짐 정리하다가 옛날에 펜팔했던 편지들을 엄청난 걸 다 찾아냈는데 그 펜팔을 어떻게 했냐면 게임 잡지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그 필명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 그 필명 그걸로 이제 저한테 편지가 그때도 주고받는 헨이었어요? 아니죠. 그때는 다른 거였는데 왠지 나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을래. 아 그건가 왜냐면 보다. 제가 그린 만화가 그 게임 매거진에 실린 적도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네. 진짜요? 네. 우와. 아 네. 저는 햇님이 실린 거는 봤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네 맞아요. 햇님이 막 내 그림 실렸다고 막 자랑하고 네, 네. 봤는데 그림도 별로 못 그렸는데 왜 실렸지 하는 생각. 심지어 그 그림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 잡지사에서 내가 대충 그린 그림을 가져다 지들이 그린 다시 거야. 그리는 거야. 네. 진짜요? 제 그림 아니었어요. 아, 몰랐네. 왜냐면 난 나는 진짜 그 그림을 못 보낸 거 그렸거든요. 그대로 실린 줄 알았어요. 좀 손을 대시더라고. 색깔도 좀 칠해주시고. 그래도 미대생 스멜 난다. 제가 뭐 월간지에 연재 한번 했었네요. 투고겠지 이 자식. 아 근데 소년주원 얘기하다가 너무 지금 밖으로 네. 생각나요. 네. 네. 라싸 없는 하늘나래. 이 월간 잡지들이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서 일본식 시스템으로 무장한 주간지 챔프와 점프에 밀려서 이제 몰락하게 돼요. 맞아. 그래서 당시에 등장한 점프와 챔프는 여러모로 좀 획기적이었는데 첫 번째 네, 주간지라는 점이에요. 네. 연재 텀이 짧아짐에 따라서 그 독자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의견을 듣기에 그 독자의 니즈에 즉각 반응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또 참신한 신인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1세대 덕후로 추정되는 신인 작가들이 그 일본 만화를 좀 흉내낸 듯한 좀 맞아, 트렌디한 네, 네. 맞아. 그림체가 이제 당시 좀 소년들한테 많이 어필했던 것 같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결정사는 역시 그 잡지 맨 뒤부터 읽어야 하는 일본 만화들을 그렇죠. 제거 드래곤볼 게재했었죠. 슬램덩크. 예, 드래곤볼 슬램덩크를 비롯해 뭐 타이의 데모 음. 등 그 좀 한 차원 높은 퍼포먼스로 그 소년들의 마음을 좀 단순에 사로잡은 동시에 한국의 또 젊은 만화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죠. 그죠. 네. 이때를 기점으로 그 대여점 파동 때까지가 이제 소위 한국 만화의 르네상스. 맞아요. 대여점이 시대라고 하는데요. 완전 진짜 말아먹었죠. 맞아. 근데 대여점도 막 자기네들끼리 무한 경쟁 안 했으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면서 판매량도 네, 맞아요. 계속 유지됐을 것 같은데 금액을 조금 더 네. 높게 측정하고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 망했잖아요. 사실. 아, 근데 다 지금 망해버렸죠. 지금 같이 죽었죠. 대여점을 옹호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일본에도 있어요 대여점은. 아니, 근데 어차피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뭐 만화책을 좀 많이 안 사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만화 시장이 어느 정도 네, 유지가 위축이 되기 되려면 때문에. 근데 대여점이 근데 이제 대여점 네. 때문에 한국 만화의 질이 좀 전반적으로 그쵸, 안 하락했고 좋아지기 그거는 판매량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붉은 매나 예. 매 같은 좀 이제 작가 수준 높은 작품들은 100만 원씩 팔리고 마계대전은 좀 덜 팔렸는데 대여점이 들어오면서 마계대전하고 수만큼만 딱 아니, 그렇게 아니, 됐죠. 그러니까 그쵸. 차라리 평준화가 된 거죠. 가격을 좀 높이고 퀄리티가 관리를 하락한 좀 거죠. 했었으면 하향 평준화된 거잖아요. 네, 네. 판매 수 자체가. 네. 나는 그 대여점이 아예 없어야 된다기보다는 있는데 좀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 우후죽순 생기면은 뭐 대여점이건 치킨점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좀 아, 예. 본점으로 삼아야 되는 예, 거는 아, 예, 알겠습니다. 대여점이 아니고 이제 그 이제 작가들의 그 저작권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네네네. 무슨 좀 치킨집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대여점. 예. 뭐 대여점도 근데 얼마 안 가 또 스캔 만화한테 밀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다 엉망진창이 됐죠. 그러네요. 그 대여점 때문에 떠난 한국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쵸. 돈이 안 되니까. 네, 돈이 안 되니까. 그나마 일본으로 버티고 계신 많이. 분은 열혈강호. 난 그분 좀 대단한 것 같아.
그 힘든 와중에도 아직도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던데.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요즘은 안 봐서. 저도 잘 안 보긴 하는데 아니, 그분 너무 오랫동안 그 이름 주인공 이름 뭐였죠? 한비광. 한비광 걔가 아직도 그렇게 많이 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얼핏 봤는데 한비광하고 다마린하고 뽀뽀는 했나요? 모르겠어요. 다마리는 네. 이제 한비광 모르겠다 이제. 예, 돌아와서. 네. 예, 네. 전성기가 네. 어쨌든 너무 네. 짧아 아쉽지만 네. 그죠. 예, 뭐 당시 뭐 점프 챔프는 매주 수십만 권씩 찍어냈고 인기 단행본은 뭐 100만 권까지 팔리던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점프 챔프 나온 그 다음 날 애들 모여서 막 그 새로 연지됐던 내용 맞아. 얘기하고 막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매주 화요일에 이 책이 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화요일 나가면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네. 이거 딱 사고. 그 다음 날 애들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이제는 것 같아요. 다시는 보기 힘든 맞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막 몇 개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 네. 않지 않나요? 그 지금 뭐 점프 가판대 같은 챔프 데서? 찬스 딱 네. 세 개만 현재 아, 살아남았는데요. 네. 아마 이것도 지금은 월간지 또는 이제 그죠. 격주간지로 격주, 예. 네. 종이류는 아무래도 버려지는 쪽인 것 같고 아마 그쪽도 이제 그 인터넷이나 웹으로 좀 어떻게 방향하지 외부로 않을까? 전향하려고 했었는데 다 보면 좀 좋지 않았어요 결과들이. 그렇죠. 네. 또 이게 순정 만화 웹툰하고 잡지도.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돈이 안 될 것 같아 종이로 하면. 근데 좀 이야기가 좀 더 비관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아니 뭐 왠지 아쉬워서 그래요. 옛날에 진짜 그 맞아요. 진짜요. 그때 그 모습들 네, 우리- 90년대 정말 끝내줬죠.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들 아니 향수 빨아먹고 살고 있어.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요. 저희 살던 동네에 그 서점이 있었는데 이 다 알아요. 지금 뭐 구공님도 알고 수국님도 알고 그때 라싸님. 서점이 되게 많았어요, 맞죠? 네. 그 큰 네.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가는 쪽에 지금은 네. 거기 파리바게뜨로 입구에, 네. 바뀌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를 다 알았어요. 뭐 만화책 들어왔냐, 뭐 언제 나오냐 계속 물어보고 이랬는데 덕후들이라서. 그분이 그 옆에서 떡볶이 팔고 있어요 지금. 맞아. 진짜요? 네. 서점 그 되게 큰 데고 되게 맞아. 옷도 막 약간 럭셔리하고.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떡볶이 아줌마 같은 옷으로 바뀌셨더라고. 한번 굴곡이 있으셨긴 했어요.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거 아니, 보면서 아니, 좀 지금 너무 네. 좀 개인적인 이야기. 90년대 만화를 대표하는 그 서점 아주머니의 모습 싸하더라고. 저도 그 서점 갔었는데 친구들 가면 친구가 파이브스타 스토리 나왔으니까 아니 그거 아직 안 나오네. 그 아주머니도 파이브스타 스토리를 아시더라고요. 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20년 전인데 네. 지금도 12권밖에 안 났는데 아줌마는 얼마나 짜증냈겠어. 이건 안 나와요?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명만 물어봤다고 생각해봐. 그때는 인터넷 같은 게 좀 약했으니까 네, 그쵸. 그런 출판 정보나 이런 걸 알기가 쉽지 않. 생각해보면 그때 네. 서점이 약간 좀 보물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죠? 그죠. 네. 나은지도 몰랐는데 네. 가봤더니 있더라. 뭐 뭐가 이런 있고. 게 만화도 있어서. 사고 네. 또 우리가 했었던 뭐 TRPG, 뭐 그쵸. 거기서 뭐 D&D 네. D&D 매직 주사위도 카드 같은 팔고. 것도 팔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네. 지금 생각 네. 보면은 이제 서점이 약간 좀 덕질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 좀 도심지에 있는 그 만화책 전문 서점에 많이 다녔거든요. 아 부르주아야. 아예 이분은 서울 사람이야. 부르주아가 아니죠. 더 싸죠 거기가. 거기서 이제 동네 대여점 아주머니를 많이 만났어요. 왜요? 거기서 거기서 사시기 물건 때문에 아. 아주머니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죠. 이거 괜찮냐? 이거 살까? 중학교 때부터 어.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그쪽으로 사업을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저도 하도 많이 가고 많이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중학교 때 그 네. 아주머니가 요거는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더 들여 넣을까?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니 이게 칸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재미있고 재미없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어, 그랬어요. 이거 다 네. 나 게임 매거진의 연재 연재는 아니지만 네. 근데 순정 만화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순정 만화 많이 봤거든요. 남자인데. 그럼 그때 당시에 좀 성공했던 작가들은 누구가 있죠?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언플러그드 보인 그 청계영? 누구냐? 청계영은 전설이 됐고 그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완전 엄청나지 않나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때 그때가 뭐 진짜. 네. 르네상스 된 게 이때까지 안 나가고 한 윙크 정도만 돼도요. 막 얘기하자면 뭐 강경옥, 이은혜, 신일숙, 박희진, 맞아, 맞아. 유시진, 천계영 유시진. 뭐 끝내주죠. 네. 끝내줬죠 진짜. 진짜. 순정 만화는 이때 진짜 최강이었던 것 네, 같아요. 순정 라인업이. 만화는 진짜 네. 최강이었어요 그때. 지금은 만화책 분위기가 약간 순정 쪽이 좀 많이 죽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작가분들 뭐 활동 안 하시죠? 거의 안 하신 가끔씩 이제 단행본을 내시는데요. 이제 네. 그 뭐냐 웹사이트 그러니까 그 웹진이라고 하나
네, 만화 잡지가 이제 웹 쪽으로 옮겨간 그쪽 통해서 이제 단행본을 내시는데요. 정말 이제 간헐적으로 어쩌다 나오는 그렇죠. 시기라서 네, 그냥 많이 이제 안타깝죠. 이게 본업이 아니고 약간 취미생활 같은 느낌. 그러게요. 그리고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맞아. 그때. 그분들 다 많이 돈- 버셨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진짜요? 많이 버셨을 왜냐하면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이때는 작가들 돈 많이 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또 이게 좀 부조리한 계약이 있지 않았나 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음원처럼. 그 지금 얘기하는 그 르네상스가 90년대 초반, 약간 80년대 후반 요 언저리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2000년대 다가가면서부터 이제 그 대여점 때문에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작가들 많았거든요. 프리스트나. 아, 형민호. 프리스트는 진짜 난 정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 언젠가는 완결 지을 거라고 얘기한 게 지난 지가 지금 한 7년은 된 것 같아요. 아마 안 될 것 같네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작가들은 이제 웹툰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기도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명한 그 엄청난 작가분들이 웹툰에서 욕 먹는 거 보면 맞아. 진짜 짜증나서. 그죠. 막그 용비불패 그렸던 문정우. 와 아니 연재하는데, 용비불패를 네. 나 진짜 야, 이게- 초딩들한테 욕먹고 쌓이고 다니고 막. 정말 청취자분들 들으시는 네. 분들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전 정말 죄송한 게 용비불패 정도 되는 작가분이 그 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작가분들 아닌 그냥 웹툰 올리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난 너무 싫을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아니, 이게 근데- 요거는 차원이 달라요. 맞아. 네, 진짜. 급여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긴 하겠지만 네. 그냥 어떻게 네. 그 고생을 해서 그게 이제 같은 자리에 계제돼 그러니까 있지만은 다 같은 같은 급이 급이지만, 아니에요. 급은 아니겠죠. 네. 그럼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미생 같은 작품들 아니면 아, 그 뭐죠 그 타이밍 그리신 분. 그 웹툰 강풀. 쪽에서 네. 웹툰 쪽에 나오면서 좋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강풀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매거진 같은 이런 잡지였으면 절대 못 데뷔 자체가 데뷔를 불가능한 못했을 분이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사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웹툰 쪽의 장점.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그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엄청난 장점이 확실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화를 읽는 리듬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네. 매일매일 또 나와줘야 되는 그런 네, 것도 네. 있고. 네. 위에서 아래로 보잖아요 지금. 네. 아 맞아, 그거 좀 큰 것 같아. 요즘 막 네. 젊은 사람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화책이 일본 만화랑 우리나라 만화랑 아, 방향이 틀린 진짜 거 모를 모르는 수도 거 아니야?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일본도 웹툰이 좀 많이 컸나 봐요. 그래서 아. 일본도 웹툰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려 읽는 걸로. 네. 나중에 만화책도 이렇게 달력처럼 세로로 돌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면 좀 웃기겠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주제로 넘어가서 네. 뭐 한 준비해 오신 작품들이 어떤 게 있죠? 저는 네. 그 챔프 초창기를 이끌었던 네. 소주환 지상월 작가님의 협객 붉은매를 가져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거사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과 술을 먹어야 된다는 압박감과 그리고 다이어트를 또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다이어트 고고를 골라왔습니다. 아, 오. 이 얼마나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찬 생각으로 다이어트 고고. 사실 다이어트하는 만화 아니잖아요. 이게 잠깐 이게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네. 저는 약간 다른 분들이랑 약간 시대가 다르긴 한데 저는 이제 윤인환 글, 양경일 그림의 아일랜드입니다. 예, 이거 끝물이죠. 네, 르네상스 끝물이네요. 끝물.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라고나르코로 유명한 이명진 작가의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시를 가지고 왔어요. 제목은 제목이 정말 너무 진짜. 보통 줄여서 어쩐지 저녁이라고. 네, 해요. 네, 네, 맞아요. 어쩐지 저녁. 허세 폭발만 합니다. 이거. 오늘 뭐 저녁은 어쩌지? 뭐 어쩐지 저녁. 그런 거 아재 개그 했어요. 그런 거였나요? 90년대 거 하잖아. 아재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국님부터. 네, 제가 가져온 말하는 협객 붉은매인데요. 네. 그 협객 붉은매는 그 소년 챔프 연재작이고 무협을 소재로 한 만화이면서 또 초기부터 연재되어서 좀 잡지의 인기를 견인한 만화 중 하나입니다. 네. 초반에 진짜 소주환 지상월 작가는 부부인데요. 각각 이제 음. 글과 그림을 담당했는데 이게 이분 이제 미대 출신 작가라 그런지 작화가 아, 굉장히 뛰어나요. 그죠. 예. 당시 이제 잡지를 좀 넘겨보다 보면은 이 미려한 그림 때문에 이제 저절로 눈이 가는 그런 만화였고요. 그쵸, 좀 강렬했어요. 이게 이때까지 나왔던 만화 중에서는 가장 작화가 좋았던 네,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동백꽃단이라고 하는 그 황실 전복을 꿈꾸는 악의 조직에서
살수록 키워진 주인공 정천이 형을 구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 형을 형을 구하기 위한 해독제를 찾으려면은 동백꽃단 서열 11위부터 1위까지 다 쓰러뜨려야 하는데 아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거? 예?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거? 예? 어떤 아니 그러니까 11위부터 1위까지 다 물리치면 약을 준다는 건. 거기 보면 설정에 나와요. 그 이제 그래요? 예, 미안해요. 그 자기 형이 그 무슨 뭐 마령 신단인가 어떤 독에 중독했어요. 맞아. 근데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해독제 가루를 11등분해서 1위부터 11위까지 자기 팔에다가 문신으로 새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어렵게 했네. 예, 주인공이 한 명씩 쓰러뜨릴 때마다 팔에 있는 그 문신을 내공으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조조의 기묘한 몸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아이고. 해독제를 이 링으로 만들어서 한 명은 코골이에다가 아, 꽂아놓고 한 그거 안 명은 쓸래. 아, 그 그러면 경비 그거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 되게 조나단 조스가 되게 싫어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또 조조를 묻혔다 이 사람. 붉은 매가 그럼 조조에서 땅 아니죠. 아니죠. 그냥 그렇다고. 예, 그래서 이제 다 쓰러뜨려야 되는데 가장 약한 11위한테부터 이제 먼저 도전합니다. 순서대로 해야죠. 11위 서봉대감 쓰러뜨리고 12위 대대분과 9위 유성장까지 이제 순서대로 쓰러뜨리는데요. 근데 이 만화가 그 뒤로 갈수록 좀 진행 속도가 느려져서 그렇죠. 서봉대감은 불과 이제 한 3권 만에 쓰러뜨리는데 대대붕은 10권이 넘게 걸려요 쓰러뜨리는데. 맞아. 예. 이게 보면은 뒤에 얼마나 느려지냐면은 연재 한 해 분량 동안 발차기 한 번 하고 끝난다거나 뭐 그런 적도 있고요. 인사만 하고 끝나고 막. 아까 그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입대할 때 그 조대붕을 만났는데 대대붕 만났는데, 대대붕 만났는데. 제대하니까 대대붕 쓰러져 있다. 3년 동안 싸웠어. 그리고 이게 대사도 거의 없어서 글이 아예 없는 페이지도 상당합니다. 네, 아. 맞아요. 또 이제 그 격투시는 마치 사이버 포뮬러의 제로의 영역처럼 0.001초 단위로 이제 움직이는데 네, 중요한 건 대화를 하죠. 그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뭐지? 그 음속을 넘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그러니까 방법을 음공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몸도 싸우면서 음공으로 서로 싸우는 야 거야. 진짜 고수다. 진짜 장난 고수. 아니죠.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또 중간중간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화면에 딱 전환되면서 기술 설명이 또 들어가요. 또. 기술 설명도 하고 과거 해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뭐 연재 1회분 내용이 그 작품 내 시간으로 몇 초밖에 뭐 지나지 않으니까 진행이 이게 빠를 수가 없어요. 또 이 그죠? 그 그 대대붕하고 싸움 자체가 하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작가분이 대단한 걸 수도 있어요. 1초 단위로 끊어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 애니메이션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막 넘기면 애니메이션 될 것 같은데. 붉은 매 애니메이션 나왔었습니다. 맞아. 맞아. 네. 나 완전 드래곤볼 같이 나왔잖아요. 또 그 작가분이 어찌나 통이 크신지 컷 분할이 정말 시원시원해요. 네. 뭐 한 페이지 한 것이나 두 페이지 한 것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한 페이지에 뭐 세 컷 정도 있으면 정말 세세하게 분할된 장면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 작가분 디스일 수도 있는데 이 초조한 지상월이 부부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누가 스토리 쓰기 싫으면 그냥 내가 그림을 떼올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림이 약간 남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쉽게 이걸로 뭐 깔 수 없는 게 보면 그림은 또 되게 엄청나요. 힘이 네. 예, 많이 들어갔어요, 진짜. 맞아요. 예, 거의 베르스렉 베르스렉 네? 베르스렉 베르세르크 정도의 굉장히 좀 세밀하게 미우라 켄타 장난 아닌데 진짜. 아. 예, 그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네, 죄송합니다. 주인공 정천은 이제 서열 9위까지 쓰러뜨린 다음에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찾아가 일일이 쓰러뜨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9위한테 들어요. 예.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바로 이제 또 형을 만나러 사망곡으로 갑니다. 네. 이제 뭐 분위기상 마지막 이제 전투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작가분이 이제 지치셨는지 결국 형을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가 중간에 1부 끝이라는 아 맞아. 걸로 완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26권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소설책으로는 한 권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서 그 한참 후 IQ 점프로 옮겨서 그렇죠, 붉은매 옮겼죠. 2라는 이름으로 또 연재를 해요. 이건 이제 28권까지 그리다가 현재 연재 중단 상태예요. 이것도 프리스트처럼 한 뭐 7, 8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중단된 지. 이것도 뭐 이렇게 판권 싸움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냥 작가가 중단한 것 아. 같아요. 그냥 준다.
예. 이게 붉은매가 근데 중간에 한번 뭔가 뭐 약간 사이버고틱한 뭐 이런 그림이 나왔던 아, 네, 거- 그거는 아, 협객 그거는- 붉은매 외전이라고 그죠. 다른 작품. 다른 만화예요. 네. 예. 그 작가는 맞는데 네, 다른 맞아요. 만화예요. 네, 근데 이 붉은매 2 역시 진행이 느려서 1권부터 25권까지가 작품 내 시간으로는 하룻밤 이야기고요. 24시 같은 컨셉인가요 혹시? 괜찮네요. 미드. 이 만화 그 1권의 등장인물 소개해 보면은 그 정천의 형 그 묵룡이 이제 소개해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정천 최대의 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스포예요. 스포다 진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1권에 이미 이 내용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내용은 2부 등장인물 소개에도 똑같아요. 오. 근데 이제 최대의 적은커녕 아직 만나지도 못했어요. 마치 고대 자연 철학자 그 제논의 역설에 나오는 그 거북이와 경주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아킬레우스가 이제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처럼 정천도 영원히 이제 형을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싸님 없으니까 수북님이 철학을 얘기하죠. 예, 그래도 한때나마 이제 한국 만화의 대표격이었던 작품이었는데 네. 이렇게 연재 중단의 형태로 막을 내리게 되니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칭찬 1, 디스 9 정도의 설명이 지금부터 이제 칭찬할 아, 거예요. 네네. 아. 아우, 진짜 재미 면에서 이제 속단했네요. 평가하자면은 그 앞부분은 이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해요. 네. 동백꽃단에게 이제 차례차례 복수를 한다는 그 메인 스토리 라인이 이제 분명하고 네. 또 이제 사이사이 나오는 또 매력적인 인물들하고 또 뭐 밀귀당이나 오룡동 같이 이제 좀 그 이제 깔아주는 복선, 음모 이런 게 또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예. 이런저런 배치가 좀 훌륭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킬빌처럼 영화 만들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 타란티노식으로 막 다 죽이고 막. 근데 하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그 산으로 가는 이야기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장인물들 덕분에 좀 집중하기 어렵고요. 전형적인 용두삼이 작품이 된 것 같다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좀 이제 그 거의 초창기에 단행본화가 된 국산 작품이라는 맞아요. 점이 아. 또 되게 의의가 있어요. 예, 이게 그 단행본화의 거의 선두격이어서 그렇죠. 한국 만화 단행본하는 거의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붉은매와 어쩐지 저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은 아. 한국 만화의 르네상스가 좀 더 늦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붉은매는 처음에는 진짜 재밌었어요. 네. 특히 서봉대감 싸울 때까지는 맞아요. 와, 이 정도로 무협 만화 재밌을 줄이야 막 이랬었는데 작화도 뛰어나고. 네. 근데 이제 물리친 후부터 이게 작가가 뭘 잘못 드셨는지 예,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 발차기 하는데 네. 몇 페이지 뭐 맞아요.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럭키짱 108탄 콤보가 오히려 더 양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럭키짱은 한 네. 페이지에 적어도 한 30단 30번은 정도는 때리거든요. 썼어요. 네. 네. 아니에요. 럭키짱도 뭐 많이 때리지만 근데 붉은매는 연재 분량이 적지만은 럭키짱은 하루에 한 권씩 그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더 옹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붉은매는 그 서봉대감 싸움 이후에는 사실 저 대여점에서 서서 그냥 봤어요. 그래도 어차피 될 서서 정도면 싹 보면 5분 안짝으로 네.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건 돈 주고 안 빌려갔던 것 같아요. 가치가 없어. 빌리 가치가 없어. 새로 나오면 써. 이러면 되는데. 대대붕 아직 안 죽었구나. 네. 나왔네. 맨 뒤에 보고 대대봉. 아직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무협 소재 자체를 워낙에 좋아하고 그래서 재미는 3점을 드렸고요. 후반부가 좀 재미없었어요. 초반부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 영양도는 저도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 우리나라 만화의 단행본화에 되게 기여를 많이 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소년 만화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무협은 약간 만화방 무협이 대부분이었는데 좀 메이저하게 무협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서 영양도는 제가 급히 고쳐서 4점으로 무협의 대중화에 맞죠. 좀 네. 기여했던 것 같아요. 이- 열혈 강화와 함께. 예전에 한번 2회 전인가 3회 전 방송할 때 잠깐 라싸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댓글로 누가 한번 이렇게 라싸님 너무 말을 이렇게 딱딱 끊으시는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변명을 했잖아요. 이분 라싸님이 없으면 우리가 산으로 간다고. 저희 점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다. 예. 네, 그걸 안 했네요. 네. 진짜 그러면 웃겨.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금부터 점수 선정 기준 얘기하고 응. 이제 그럼 라싸님 이거 편집해서 앞으로 돌리겠죠? 안 돌려줄 거야 아마. 네, 안 돌려줄 것 같아요. 안 돌려줄 것 같으니까. 소중함은 어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네.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게 하나는 재미고요. 네. 그다음 하나는 이제 그 뒤에 끼쳤던 영향력 이 네. 두 가지로 네.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네, 아우 힘들어. 저는 붉은매가 지금 꾸봉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부분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붉은매가 초반에 나왔을 때 너무 인기가 많았고 너무 멋있게 잘 나왔고 스토리도 예. 진짜 괜찮았거든요. 일본 만화에 뒤지지 않는.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빠지면서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한국 그 일단 재미도는 저는 이거는 좀 애매해요. 솔직히 저는 2점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초반에 정말 재밌었는데 뒤로 갈수록 아예 그냥 안 보게 되는 만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가도 작가 퀄리티는 유지가 됐어요. 그 진짜 그렇죠. 그림 퀄리티는 그림 보는 재미가 있다 하면은 그건 재밌을 것 그럴 같아요. 수는 네. 있겠네요. 그리고 영향도는 글쎄요. 붉은매에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뭐 이런 만화계 이런 거 말고 저는 영향도를 생각할 때 붉은매에 사회적인 영향을 뭐 이런 받은 거를- 만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붉은매에 영향을 받은 만화. 저는 이게 무협 쪽이 이제 네. 점프나 챔프에 거의 없었어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뒤에 뭐 건빵맨이나 아, 용비불패. 배덕이 용비불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마 이 계기가 시작이 붉은매. 얘가 성공했었으니까 아. 무협 장르도 맞아. 이 소년지에 먹힌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 아, 생각해요. 네. 저 완전 설득당했네요. 네. 저 슬램덩크 그러면은 저 이후에 네. 스포츠 만화가 이제 좀 붐이 있었던 붐이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붉은매가 네. 그러면 저는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전 설득당했습니다. 붉은매 1위 하나요 이거? 1위 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다들 좀 병맛이라 지금. 네, 저는 이제 잡지를 사면 저도 이제 뒤에 있는 일본 만화를 그쵸, 제일 그쵸. 먼저 보고 응. 앞에 건 솔직히 이렇게 대충 봤거든요. 저는 그림 좋은 것만 읽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림 좋은 것만 봤는데, 네, 붉은매는 확실히 그림이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었던 만화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무협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지나치게 안 좋아하시는 네, 좀. 동의합니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확실히 지금 다시 봐도 이제 그게 아마 주간 연재되는 그 만화의 특징일 것 같은데 언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중간에 봐도 바로 빠져들어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흡입력이 있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 라인도 정말 이제 딱 간단하고 바로 이제 쭉쭉 진행되는 맞아. 그런 스토리라서. 왜냐하면은 중간에 어디를 봐도 아직 대부분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맞아. 1일 드라마랑 비슷한 거예요. 일일 드라마 어느 편을 봐도 사실 그러니까. 한 편만 보면 다 어느 맞게 편에도 항상 시어머니랑 싸우고 있어. 이유는 틀리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네, 그래서 생각보다 다시 봐도 이렇게 괜찮게 꽤 재밌는데, 봤고요. 네, 네. 그죠? 네. 네, 재미는 2.5점 드리고요. 아니 되게 칭찬해놓고 또 점수가 낮아. 네. 에이스님 무협이라 스타일이에요. 이게. 극찬해야 3점 넘는다니까. 맞아. 네, 영향도는 아까 저도 좀 설득당해서 3점 드리겠습니다. 에이스님 점수 잘 나오려면 말 시작할 때 이렇게 아, 이렇게 맞아. 한숨 쉬고 시작해야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네요. 좀 나는 이제 알 것 같아. 강제로 한숨 쉬게 만들어요. 호가 너무 분명하셔서 때려 옆에서. 예,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 와 이름 길다.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라그나로크 작가로 더 유명하죠. 라그나로크 게임 그렇죠. 디자인도 원작자. 하셨고, 아. 예, 하셨는데 이제 이 작가분의 데뷔작이에요. 어떻게 데뷔를 하셨냐면 그 챔프가 이제 신인 작가 키우는 와중에 공모전을 많이 했었는데 이 공모전 출신의 고교생 작가였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예, 고등학교 네. 때 데뷔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선생님과의 뭔가 이런 끈적끈적한 어슬프레한 로맨스 이런 걸 이 꿈꾸지 사람 않아요? 안 봤어. 선생님하고 로맨스 없어. 아니 약간 그런 뉘앙스 같은 느낌에서 없어요. 없어. 네. 알았어요. 예, 현재는 이 작가분 이제 게임 기획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작품 내에 계속 그 격투 맞아요. 게임 기술이 막 나오고 그래요. 스트리트 네. 파이터나 뭐 아랑전설. 철권나 그건 다른 건가? 예. 그리고 그건 이 아마 게임을 버추어 하는 파이터일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버추어 파이터. 게임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뒤에 가면은 그죠. 예, 버처 파이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예 많아요. 그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거. 예. 근데 어쩐지 저녁 게임도 있지 않았어요? 예, 네. 게임도 있었어요. 옛날 만화 인기 있었던 거는 생스크롤 게임들이 다 액션 있어요. 게임. 수봉님이 좋아하는 그 벨트 스크롤 액션 같이 그런 맞아요. 게임이요. 다이어트 고고도 게임 있어요. 아, 네? 네. 진짜요? 있어요. 네, 다이어트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일랜드는 없어요. 아 이미 격차가 벌어졌네. 영향력에서 이게 아일랜드는 마이너스 1점 게임 나와봤어요? 붉은매도 게임 있어요. 네. 그래요? 붉은매 있죠. 당연히 있죠. 붉은매. 붉은매는 애니메이션화까지 됐어요. 네. 아, 당연할 수가 없다. 그러게요. 미국 출간했어요? 어쩐지 저녁 미국도 출간했는데. 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내가 이겼다. 아일랜드 지금 연재 중이에요 네이버에서. 대박. 오? 진짜? 네. 새로? 아니요, 새로는 그 이어서? 이제 아니요 처음부터 하고 있고요. 이제 2부부터 또 새로운 스토리 오. 진행된다고. 봐야겠다, 봐야겠다. 네. 괜찮네. 봐야겠다. 예, 지금 또 본편으로 돌아와서 네. 사실 이때 너무 재밌게 봤어요. 기억에 이 만화 진짜 재밌다 이런 기억이 있어서 맞아요. 솔직히 그냥 다시 안 보고 그냥 골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왜 이걸 골랐을까? 나 헷갈렸다. 굿모닝 티처랑 헷갈렸다. 구티 지적질 만화. 네, 맞아. 구티랑 헷갈렸다. 네. 어쩐지 좀 분장질하는 만화죠. 네, 아, 맞아. 좀 독자들한테. 네. 막판에 되게 불편했어요. 네, 어쨌든 제가 이걸 왜 골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읽어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뭐 처음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디스밖에 없는데 자아 비판. 이 작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중이병 요소로 가득 차 있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제 스토리나 인간관계의 개연성은 1%도 없어요. 진짜 이건 그냥 쌌어.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골라와서 욕하는 거 들으니까 되게 재밌다. 예를 들면 이제 만난 여자마다 주인공이 근처만 가도 무슨 호르몬이 페로몬이 폭발하는지 막 다 멋있대. 얼굴 막 네. 홍조 들면서 네. 막 멋있고 심장 두근두근하고 막 멋있어 막 계속 남발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공이 지나가는 애 막 패고 있어요. 그래도 막 너무 강해 멋있어 막 이러는 거 아니 무슨 수렵 사회도 아니고 이게 뭐 수렵 사회래. 진짜 솔직히 실제로 이런 사람 있으면 아니, 무서워서 그게 못 원래 쳐다보- 90년대 감성이에요. 네. 순정 만화도 보면은 일진이 막 인기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 그거는 90년대 감성 많이. 그렇게 보면 저 제목 되게 위험한 제목 같아요, 왠지. 왜요?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 표정이 되게 마음에 더럽네요. 표정이 짜증난다. 나 이거 유튜브 뭐 이런 방송 아니라 너무 좋다. 예, 특히 또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게 여기서 100% 나오는 김태민이란 재벌 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삭가 쓰고 나온 또라이거든요. 음. 근데 그냥 와가지고 주인공 괴롭히고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포로 뭐 갑자기 우정 타령 시작이야. 삭갓을 벗자마자 너 완전 나랑 베프야 막 이러면서 막 우정 타령했었고 막 그렇게 살면 그냥 우정이 생기나요? 솔직히? 저는 이 90년대. 김태민이라는 캐릭터 보고 작가가 이때 아랑전설을 재밌게 했구나 생각했어요.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걔가 이거 삭가 쓰고 나오면 던지는 애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삭갓 속 그런 캐릭터인데 네. 삭갓을 딱 벗었는데 생긴 게 테리 버거지예요. 테리 버거. 네, 테리 버거. 테리 같이 생겼었던. 완전 테리 버가돼요. 그냥 기술도 테리 버가도 같이 써요. 기술. 싸울 때 경원하고 싸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거 쓰고 네. 뭐 불 나오는 거 쓰고. 그리고 막 진짜 작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진짜 완전 개 뜬금없고 그다음 다른 등장인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뜬금없이 한 중반 이후에 보면 밴드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태민이가 얘를 좋게 봐. 그러더니 남궁관하고 좋은 친구가 되겠어 이러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깐 고개 돌린 사이에 남궁관하고 얘랑 막 피터지게 싸우거든요. 이유는 남궁관이 세다니까 싸운 거야. 그래서 싸웠는데 둘이서 막 싸운 장면 보면 말려야 되잖아. 근데 보면서 말릴 필요 없겠다. 이 둘은 이미 친구야.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나 진짜 90년대 뭐야. 감성인가요, 이것도? 이것도 90년대 감성이. 어디 성남이 변명해 인조. 보세요. 우와. 어떻게든 변명한다. 야 이거 재밌다. 뭐가 계속 나오는데 뭐 계속 한번 인간 해봅시다. 변명 기계다. 인간 변명기 이 90년대 덕후. 90봉. 네, 그리고 또 이거 코믹물이긴 한데 또 설정이 너무 과해요. 등장 씬 자체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도 없고 자전거도 못 타는 남궁건이 한 몇 달 만에 오토바이 월드 그랑프리에 나가요. 예. 그 나가자마자 2등을 해 또. 월드. 월드. 뭐 외국인도 막 나와요. 막 슈나이더 씨 막 이런 애들 막 나오고. 근데 그거를 서울에서 또 하더라고요, 맞죠? 서울 그 당시에. 해서 할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심하게 깔라 그래요? 월드 그랑프리까지만 근데- 깝시다. 예, 뭐 별로 관계도 없던 챔피언은 뭐 나중에 경기 끝나서 친구가 주인공한테 됐겠죠. 너 때문에 바이크 타는 재미를 또 알았대. 막 그러면서 막 같이 친구 되고 막 아니 그럼 1등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바이크 타는 재미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자 이거 변명해 보세요. 안돼 안돼 이건 안돼. 또 진짜 사실 다른 밥만 먹고 오토바이에 매진하시는 그 프로 선수들한테 정말 죄송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 외국인들 다 뭐야 집 밥만 먹고 오토바이만 탔는데 몇 달 오토바이 타냐한테 발리고 2등하고. 자기 오토바이 가지고 한국까지 온다고 독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오토바이 운송료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한진 해운도 지금 파업하는데. 그러니까 또 자기만 맡겼어. 뭐 스탭들 다 데려왔을 거 아니야. 막 수리하고 이런 애들.
아 진짜 열받네 보면서.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나오는 대사들도 중2병 폭발해. 이거 보면 진짜 손가락 다 날아갈 걸? 저분 지금 꼴등 만들려고 작정하고 예. 오셨어. 뭐 대사가 이래요 막 오토바이 타는 게 아니야 바람에 녹는 거야. 막 이런 거 한다고요 이런 거. 짱이야 진짜. 막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딴 여자랑 이게 할렘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응, 그래서 막 온갖 여자들이 다 달라붙는데 그런 막 둘이서 막 무흐한 장면들 이런 거 막 하면 여주인공이 그걸 다 봐. 근데 주인공이 별다른 설명을 안 해도 여주인공이 다 그냥 용서해. 부처님이야 거의 레벨이. 그거는 약간 90년대 감성인 것 같아. 다 이해해. 그냥 주인공이 막 나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처음에 반하게 된 계기도 뭔 줄 알아요? 1편에서 반하는데 지하철역에서 그 여자분하고 안 데이려고 막 이렇게 막는데 거기서 또 페로몬이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두근두근하고 막 난리나. 이게 작가가 설정을 제대로 밝혔어야 돼요. 이 주인공이 이 이상 페로몬이 있는 사람이다. 그지. 이상 페로몬 마령 맞아. 외계인 같은 그 거다. 마성의 남자 뭐 이런 어. 거랑 컨셉이 있었으면 차라리 이해를 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는 진짜 이 작가분이 당시 때 고등학생이었다는 게 100%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그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재미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때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망상과 리비도를 만족시켜준 작품이야. 그 솔직히. 망상 많아요. 망상.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대체 같은 거예요. 내가 싸움 겁나 잘하는 나, 막 겁나 이쁜 여자들한테 인기 폭발인 나, 막 뭘 대회 해도 나가서 뭐 1등하는. 영웅급으로 잘하는 나. 이런 거는 사실 망상에만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화로 표현되니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지금 궁금한 게 미국에 출간됐다고요, 저게?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되게 잘 팔렸거든요. 음. 그 아까 수명도 계속 얘기했지만 얘가 거의 견인차를 했어요. 맞아. 예. 되게 인기 좋았어요. 예. 게임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작가가 트윗에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심한 근래에 와서 그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쓴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쩐지 저녁 당시에는 고등학생이던 저의 욕망, 리비도 같은 것들이 적나라하게 투영되지 않나. 그래서 또래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지 않았나. 막 그래 생각해 봅니다. 라고 썼어요. 본인도 인정하셨네. 아유. 예, 그냥 그런 만화였어요. 근데 욕망 덩어리. 네, 그때 당시에 제 추억을 생각하면 진짜 재밌었어요. 그쵸. 솔직히 이거 보면서 전 그림도 막 따라 그리고 막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역해들이 좀 많이 이뻤어. 이쁘게 그려졌잖아요. 근데 요 그림도 보면은 그 옛날 인기 있었던 그 바스타드 암흑 파괴신 있잖아요. 다크 슈나이더 나오는 거. 비슷하죠. 그거랑 비슷한 그림체가 거? 되게 비슷해요. 초반에. 이제 후반에는 자기 그림체를 찾아가는데 초반에는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예, 뭐 지금 와서 추천은 못하지만 제 추억의 90년대 만화는 어쩐지 저녁으로 하는 걸로. 점수 뭐 네. 줄 필요 있어 이거? 저 1점이라도 달란 말이에요. 일단 재미도는 저는 솔직히 못 보겠어요 이거. 지금 나이 먹고 못 볼 뭐라고? 만해. 나이 먹고 못 볼 만해 이거. 재미도는 저 솔직히 1.5점 드리고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점수 매겨주면 안 돼요? 그때 당시로 치면은 솔직히 지금 우리 갖고 온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붉은 매였죠. 맞아. 그 당시 그러네. 안 되겠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주세요. 1.5점 드리고요. 영향도는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거를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아까 붉은 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으로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쩐지가 미국에도 출간됐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서 진짜 깜짝 놀랐네요. 네. 그만큼이 인기가 엄청 났어요. 많았었구나.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폭력 미화물로. 그거는 네, 예전에 욕먹고 본 적 있어요. 예. 근데 많이 팔렸으니까 뉴스에 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영향도는 저는 이것도 대단했어요, 4점 이거.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꾸봉님하고 비슷하게 이 만화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죠. 어릴 때는 진짜 맞아. 재밌었어. 그때 이 만화 때문에 아마 꾸봉님하고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방송하면서부터 이 1부부터 다 들어보면은 수봉님이 계속 끈적거려요 꾸봉님한테. 뭐 돈 빌릴 거예요? 왜 그래 도대체? 혹시 안 갚은 거 있어요? 뭐 잘못하고 있나 봐. 네, 이거 평가하자면은 그 세련된 작가가 매력적인 고교생 작가의 작품이고요. 네. 어렸을 때 이제 완전 팬이어서 단행본을 빠짐없이 샀었어요. 저도 봤어요. 네. 인터넷도 없던 시절 이제 단행본이 나오나 안 나오나 막 매일 서점 가고 막 기다리면서 진짜. 서점에 가고 진짜 싫었겠어 애들 서점 아줌마가. 이거 이제 그 발전하는 고교생 작가가
그린 그 작품이라서 작화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아 맞아요. 1권과 9권을 같이 보면은 도저히 같은 인물로 생각되지 않을 정도인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권 쪽 작가가 더 마음에 듭니다. 예, 일본 예. 풍 그림. 예, 그리고 이거 초기 이제 영향도 재미는 그래서 2점 정도 주고요. 예. 영향력을 얘기하자면은 초기 주건지 챔프를 견인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넘버 원이었어 챔프에서. 예, 맞아요. 지금은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연재 작품의 단행본화가 이례적이었던 시절에 슬램덩크의 단행본화 성공한 이후 이제 대원이 그 다음 그 국산 만화의 첫 타자로 이 어쩐지 저녁과 함께 붉은 매가 나오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챔프 나온 단행본은 챔프 코믹스라 해가지고 그 사이드 라벨에 출간 순서대로 그 고유 번호 같은 게 붙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001부터 011까지는 다 슬램덩크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슬램덩크만 계속 단행본으로 나오다가 그 다음으로 첫 타자로 국산 만화 나온 게 어쩐지 저녁과 붉은 매인데 어쩐지 저녁이 014번 붉은 매가 015번인 거죠. 오. 예. 그리고 또 어쩐지 저녁 2권이 017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텀이 좀 있었는데 이 사이에 뭐 다른 국산 만화가 단행본화는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붉은 매와 어쩐지 저녁만 나 예. 만화책에 품번 있는 줄 지금 처음 들었어. 품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공산품 쪽에 일하잖아요. 아. 이게 다 품번이 있거든요. 제품 품번이 이걸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난 만화책에도 그런 식으로 제품 품번이 있는 줄은 몰랐어. 그 위에 딱까리 위에 있는데. 난 그걸 라벨 관심 있게 본 있는데.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작품이던 타이의 대모험이나 고스트 스위퍼보다도 훨씬 일찍 고스트 단행본화가 된 거예요. 이게. 둘 다 재밌었는데. 네, 완전 예. 고스트 스위퍼 재밌었죠. 그러니까 네. 이 인기가 어땠는지 이걸로 미루어 그렇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도 5점인가요? 당연히 5점이죠. 아, 꼴등 안 할 수 있겠다. 네, 어쩐지 저녁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분명히 이제 이 만화를 기억하기에 그림이 예쁜 그림이 만화를 좋아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완성도가 그죠? 그림의 완성도가 좀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사실. 네, 그래요. 근데 그땐 되게 그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림체가 그쵸. 그런 약간 일본 그럼 풍의 구성, 네. 그 스토리 구성 자체도 아무 개연성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그죠. 좀 신선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학원물이나 그런 하렘물을 좀 좋아하는 하렘물을 있어서. 좋아하시는구나. 네, 예쁜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 걸 많이 그쵸. 좋아하거든요. 난 좀 여자 감성에서 어떤지 궁금했는데 얘기를 할 때 아저씨 같이 얘기했죠. 아저씨 같은 얘기를 네. 또 하고 있네. 제가 좀 디오에이도 좋아하고 약간. 주먹 꽉 쥐었어요 방금. 때릴 뻔했어. 근데 저는 이 어쩐지 저녁도 그렇고 사실 다이어트 그거도 그렇고 약간 좀 지금 보기 힘든 게 개그들이 재미가 없어요. 개그들이 맞아. 진짜 옛날 개그예요. 네, 진짜. 옛날 개그 진짜 보기 힘드네요. 그 옛날 신세대 개그라고 하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 있잖아요. 그 막 팬티 보고 코피 흘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일본에서 가져온 거 네, 아닐까요? 완전 그쵸, 일본- 일본에서 갖고 온 어. 거죠. 네, 우리 감성 아닌데 네. 그거. 저는 옛날 만화 중에 지금도 개그 재밌는 만화는 키드갱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드갱 키드갱은 재밌긴 진짜. 재밌어요. 네. 나 그건 진짜 학교에서 보다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맞았어요 나 그거 나도. 보다가. 야자 할 때. 응, 정도는 야자고 아니에요. 뭐 수업 시간에 숨어서 보다가 너무 웃겼고 푹 하면은 뭐 이제 근데 키드갱 작가분 그 뒤는 좀 그랬죠. 아니요, 그 뒤에도 더블 서울 캐스팅이랑 네, 그거랑 서울 협객전. 서울 흑객전 재밌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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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키드 게임 또 다시 인터넷 연재 웹툰으로 연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제 네. 점수는 네, 저는 점수는 2.5점, 네, 영양도는 4점 드리겠습니다. 어우, 네. 자, 그럼 지금 2개 했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힘들다. 어렵다. 힘들어. 팟캐스트 진행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뭐 방법은 모르지. 야, 그거 혼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네,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제 제 차례네요. 네, 네,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형님. 다이어트를 꿈꾸고 있는 네. 다이어트를 꿈꾸는 다이어트 헨입니다. 그 제가 가지고 온 만화는 다이어트 고고고요.
이 다이어트 고고는 IQ 점프에서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연재를 했었던 만화고요. 작가님이 이제 조재호님이라고 이분이 그 폭주기관차 그 다음 이후에- 작품이에요. 네, 그 다음 작품이 폭주기관차예요. 근데 솔직히 폭주기관차는 그렇게 크게 유명했던 것 같지. 아니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네. 예. 그것도 재밌었어요. 네. 폭주가 이 다이어트 고고보다 더 히트했을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단행본도 나오고 그때 축구 또 붐하고 약간 막 섞여가지고 예. 그래 저는 다이어트 고고가 더 너무 인상 깊었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고고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그- 안 좋아하시니까. 그쵸? 저 스포츠 네. 만화 잘 안 봐요. 그 우리들의 필드 그것만 좀 재밌게 봤지. 그 이제 스토리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현대에 그 세상에 갈수록 고도 비만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어느 날 앙드레 초라는 과학자가 등장해서 초코볼 한 알에 다이어트를 성공시켜주는 시대의 다이어트용 식품인 헤비스트 초코볼을 만듭니다. 그 헤비스트 초코볼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이제 앙드레 초는 근데 이거는 그 알려진 성공은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은연중에 이제 초코볼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는 사람들한테만 팔아서 이제 그걸 다이어트 교라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교주가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종교 만들 수 있을 것 만들 수 맞아요. 있죠. 만들 수 있죠. 이런 고도 비만을 막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심각한 뚱보소년 그 박만혜 이제 주인공인데 박만혜는 초등학교 때 이미 500kg이 맞아요. 됐다고 합니다. 0.5톤이죠. 초등학교 때 500이 아니고 현재 500이 네. 500이고 초등학교 때 300kg. 네. 350을 넘었다고 네. 해요. 초등 때. 그래서 그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 친구인 홍진아가 등장해서 그 앙드레 초한테서 훔쳐온 헤비스트 초코볼을 박만혜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다이어트 고고의 전 최고의 장점은 엄청나게 빠른 이야기 진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라요. 진짜 맞아요. 진짜 저는 엄청 빨라요. 1권을 보고 이게 내가 1권이 아니라 딴 걸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2권이나 한 음. 1.5권 정도.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네, 시작부터 갑자기 뭐 뜬금없이 들어오더니 초코볼 뭐 주는데 맞아. 딱히 뭐 없이 먹고 이유도 없죠. 설명도 없고 얘가 누군지. 저 캐릭터 설명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려놓고 작가도 다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뭐 앞에 거를 연재를 다 그려놨는데 잊어버렸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진행이 네. 엄청나게 빠르고 단점은 또 나중에 가면 앙드레 초와 싸울 때는 또 엄청나게 느려지죠. 7권 동안 싸워요. 전체가 14권인데 반을 앙드레 초가 어디로 와라 그 나무가 거꾸로 자라는 그 자기 뭐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부터 계속 싸우는 게 7권 동안 싸우고 끝이 납니다. 대대붕에 비하면 뭐 그렇게 오래 싸운 건 아니네요. 네. 대대붕한테는 좀 진 것 같아요. 그 대대붕 또 나중에 2부에 보면은 나와요. 안 죽었더라고요. 안 죽었어요? 예. 근데 이분 끔찍하다, 안 진짜. 봤네. 근데 생각해 무슨 보니까. 대대붕이라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되게 싫어했나 봐. 그리고 이 다이어트 고고는 일단 드래곤볼을 좀 많이 떠올리게 해요. 네. 보고 있으면. 넌 많이 차용한 것 같아요. 네, 드래곤볼하고 좀 유사한 느낌의 격투물이지만 일단은 지방을 사용해서 싸운다는 나름 합리적인 설정을 토대로 드래곤볼과 합리적인. 네, 합리적인. 블랙홀 나오고 막. 드래곤볼과 달리 나름 합리적인 설명의 기술들을 네. 사용하는 중력 쓰고 막 이러죠. 네. 한국형 합리적 격투 만화라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거 내가. 예. 격투왕 바퀴 같네. 아니 드래곤볼은 그 에네르기파 2는 없잖아요. 네, 그런 기술의 이제 높낮이나 이런 건 없는데 여기엔 있어요. 거기서 기술 넘나서 있죠 당연히. 왜 없어요? 에네르기파의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등급제가 없다고? 네, 등급제가 이런 건 없잖아요. 드래곤볼에는. 그 손오공만 없지 딴 애들은 다 있어요 등급이. 어떻게? 기공포와 신기공포. 천진반. 아니 천진반 말고는 없잖아요. 그 옛날- 크리링의 기원참과 기원열참. 나중에 기술이 다 업그레이드 돼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네. 되겠다. 아, 드래곤볼 덕후 앞에서 드래곤볼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런 좀 합리적인 격투 만화고요. 일단은 그 이 기술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압축된 지방 이게 다이어트 고고의 이제 살을 빼는 이제 원리 자체는 이 초코볼을 먹으면은 지방이 이렇게 압축이 된다고 합니다. 압축이 돼서 원래는 뭐 500kg짜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한 40kg, 50kg대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가 압축이 돼 압축된. 있는 상태인 거죠. 압축 근육. 네. 그래서 이제 압축된 지방을 사용하여 중력파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폐왕 중력파 그리고 블랙 신드롬이라는 기술로 블랙홀도 만들고 그리고 폐왕 중력파 화이트 홀이라는 기술로 우와. 블랙홀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폐왕 중력파 2의 경우 블랙홀 2개를 양손으로 만든 다음에 합쳐서
가하는 공격인데 거의 패왕 중력파 원보다 한 16배 정도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헬앤드 헤븐 같은 거예요. 야 이거 라싸님 있었으면 하루 종일 깎겠다. 아주 그냥 옆에서 막 그냥 가루가 되도록 지방으로 아싸 신난다. 블랙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디 그래가지고. 문과생 주제 어디서 이과 공부해가지고 어. 와가지고 이거 다 돼요 이거. 문과 물리학 덕후 라싸님 참을 수 없는 방송이네 이거 진짜. 그 거의 패왕 중력파 2 같은 경우 네. 그 타이의 대몸에 포포가 쓰는 그 저 메드로아랑 비슷한 기술. 짬뽕하는 거. 네, 두 개 합쳐갖고 쓰는 거 양손으로 만들어. 어쩌면 뭐 보이스웨어로 다사님이 등장하실지도 라싸님. 모르겠네요. 블랙홀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물리적 어쩌고 저쩌고. 실제 블랙홀은 뭐 작동하면 할수록 뭐 이러면서 특이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그 일 보던 시절에는 봤을 때는 좀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이게 지금 나이를 먹고 다시 이거를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스토리가 구멍이 많아요, 되게. 근데 구멍도 좀 많고 이 전개가 좀 약간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있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그 기술들이 이제 이미 중력파를 쓰면서는 지방을 태우면서 쓰는 식의 기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박만해가 나중에는 1톤짜리 초 이제 헤비스트맨이 되는데 패왕 중력파 한 번에 뭐 앙드레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정도 기술밖에 못 쓰냐. 뭐 기술 하나에 지방 100kg, 200kg 떼어리는 기술을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크기의 기술들을 엄청나게 쓰면서 싸운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럼 다 빠졌겠네. 다 빠졌어야지 정상이긴 한데 그 부분에서 합리성이 약간 뭉개되는 그거는 조금 보통 그런 거는 만화에서는 근성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제가 이 근래 들어 다시 보니까는 그 당시 때는 전혀 못 봤던 화려한 기술들 뭐 그때 당시에 뭐 뚱뚱하진 않았지만 근데 막 근육질 되고 엄청 세지고 이런 게 멋있어서 봤는데 이 만화가 생각보다 되게 잔인하고 설정이 보면 이렇게 대사들이 보면은 되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소년들 그 당시 때 소년 만화물에서 흔히들 생각하고 있는 근성으로 이긴다 이런 부분들 다 깨요. 대사들이 보면 그 대표적인 대사로 그 앙드레초랑 싸우기 위해서 진아가 메가 초코볼을 이제 구해 갖고 와서 요시키라는 애한테 이게 반을 쪼개서 줘요. 이걸 먹고 싸우자고. 그러다가 네. 그걸 앙드레초한테 뺏깁니다. 그러니까 앙드레초가 이딴 거 먹고 싸울 수 있냐 요시키한테 너 같은 전사는 흔하다 라면서 바닥에 던지고 발로 막 밟아요. 그 요시키가 나는 이거 없이 싸우겠다. 내가 앙드레초가 만든 저 초코볼로 싸우지 않고도 난 앙드레초를 이기겠다면서 달려나가는데 진아가 와서 그걸 먹습니다. 흙이랑 같이 초코볼을 먹어요. 그러면서 대사가 비만이었던 시절에는 배가 고파서 남이 토한 것도 먹은 적도 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멋있는 파이터도 아니고 되고 싶지도 않다. 이기는 파이터가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먹어버려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캐릭터가 요시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키. 요시키한테 격투 만화에서 주로 나오는 주로 나오는 실컷 두들겨 맞던 녀석이 으악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은 흔히들 이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실력 차가 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고. 이런 식으로 기존 상식을 막 타파하는 대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비만에 걸려서 그거를 비만에 걸린 약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소년이 그 본버맨이라고 나옵니다. 몸에 폭탄을 달고 박만해한테 자폭 기술을 쓰는 경우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소년 만화에서는 이제 걔를 살리죠. 어떻게든 죽어요 그냥. 박만해만 살아요. 박만해가 기로서 자기만 보호하고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나중에 너의 복수를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이제 장 박사라고 앙드레초와 같이 일했던 박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또 나름의 계략이 엄청나게 있고 그 앙드레초를 무찌르러 가긴 하지만은 같이 가고 있는 와중에 뭐 박만해나 진아 같은 경우에도 다 나중에 숙청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게 생각보다 이 만화가 그림체는 엄청 옛날 소년 만화고 맞아요. 그리고 설정도 좀 드래곤볼에서 차용해갖고 와서 좀 애들 만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이 들고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잔인하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소년 만화의 스토리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런 대사나 내용은 피해야겠다라고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작가는 자기 그리고 싶은 것과 소년 만화를 네. 짬뽕하다 보니까 맞아요. 좀 약간 이게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 저도 생각에는. 보고 뭐 좀 의외로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왜냐면 보면은 생체 실험도 하고 네, 맞아요. 엄청 잔인해요. 또 그 진아의 뭐 부모님하고 누나도 맞아요. 이제 네. 죽는데 그 죽는 장면도 보면 이제 뭐 약간 좀 진아가 좀
이기적으로 좀 자기만 좀 살고 좀 그런 장면들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예.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되게 입체적이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마 지금 나왔으면은 약간 그 내용상으로는 소년 만화 네, 안 분류에 되죠.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제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이라서 배신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근데 그게 깔끔하지 못해요. 이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진 않은데 그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들쑥날쑥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 패왕 중력파 쓰는 그림이 보기가 싫어서 스토리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이 보면은 약간 이 작가 자신이 좀 약간 투영한 것 같은 게 제가 이 당시에 그 작가님 사진을 봤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보니까는 약간 좀 좀 살집이 있으셨나 봐요. 네네 박만해하고 좀 약간 비슷하게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군요. 저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 고고를 고른 것처럼. 그래서- 작가님은 그걸 그리신 거죠. 네. 저는 본 거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제가 추천할 만한 그래서 다이어트 고고입니다. 개연성이 좀 부족하네 추천에. 추천의 네. 개연성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만화가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게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면 그 옛날에 느꼈던 재미랑 다른 재미가 엄청 많은 만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만화를 솔직히 이번 기회에 처음 봤는데 제목은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죠. 근데, 꽤 유명했었어요. 네, 유명했었어요. 근데 막상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진짜 근데 이 정도까지 막 완전 대놓고 왕도 소년 만화인 느낌이 지금 보니까 되게 신선해요. 그죠. 오히려 저는 요즘 그런 만화가 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음. 네. 진짜 재밌어. 그리고 그 아이디어도 그 다이어트와 예. 그거 아이디어가 진짜 좋아요. 진짜 신선하고요. 그림도 솔직히 약간 오리지널리티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완성도가 괜찮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뛰어나야 되게. 네. 그러니까 눈이 좀 필요해요. 패양 중력 봤을 때 너무 디테일하게 엄청나게 많이 그려놔서 열심히 그렸네. 네, 진짜 열심히 그렸긴 그렸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 그림이 점점 좋아져요. 특히 네. 폭주기관차에서 아예 다른 작가처럼 보여요. 어, 훨씬 잘 그리니까 그때가.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요. 재미는 3점, 영양도는 3점 드리겠습니다. 한숨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되게 그러니까 칭찬을 시작하길래 근데 한숨이 안 나와서 깜빡인데. 그 미스터 네. 초밥왕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게 박수 딱 치는 사람 있잖아요. 박소손야스. 약간 그런 거 같아. 한숨 입 에이스. 한숨이 베이스.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실 진짜 유치했다고 생각해서 전 제대로 안 봤어요. 네. 열심히 안 봤는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보니까 이게 대놓고 유치하니까 오히려 덜 유치한 거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 이렇게 느낌이에요. 그렸으니까 이 정도 네네. 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야. 그 막 요시키 네. 같은 경우에는 팬티 보면 코피 흘리고 막 이런 것들 좀 아니, 요즘 좀 진짜. 웃기더라고요. 지금 어쩐지 보니까. 저녁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대놓고 유치하니까 못 네. 봐주겠는 건데 어. 이거는 대놓고 그러니까 봐줄 수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스토리도 아까 말했듯이 약간 성인 취향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실제로 네. 왕도 소년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의외로 다시 보니까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전 재미는 3.5점 드렸고요. 영양도는 사실 이 작품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사실 저 뭐 게임으로 나오고 네. 한 거는 그냥 유명해서 그랬던 이게 거지. 그때 당시에는 네. 좀 유명하다 했던 만화들은 거의 게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거기서 애매해서 2.5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 만화를 보니까 그 이미 20년 전에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러네요. 다이어트가 좀 비교적 최근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소재도 참신한데다가 20년 된 만화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작화도 되게 깔끔합니다. 후반부로 가면 되게 좋아져요. 네. 네. 근데 하지만 이야기가 좀 진행될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느낌에다가 드래곤볼식 파워업은 좀 너무 식상해서 좀 갈수록 좀 흥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재미 3점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시절 그 홍수처럼 쏟아지던 수많은 배틀물의 변종 중 하나인데 다만 이제 그 역캐들이 간혹 보여주는 서비스 씬 같은 건데 맞아요. 당시에도 좀 군계 일학이었던 듯 좀 해서, 많이 나왔어요, 진짜. 예, 그래서 영양도 또 3점 드리겠습니다. 영양도가 그쪽에서 영양도 기준이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나 지금. 이 영양도 아니고 재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만화 이후로 소년 만화에도 이제 이런 씬들이 좀 더 필요하다. 저 방금 그 얼마 전에 뭐 자료를 하나 봤는데 그 뭐지 애니메이션에서 야한 장면이 나오는 거를 시발점이 된 게 어떤 건지 혹시 보신 거 있어요? 자료 중에?
뭐죠? 그 건담에서 건담 퍼스트 건담에서 그 가슴이 살짝 노출이 되는 씬이 있었대요. 그때 사람들이 극장에서 그거를 사진을 막 찍더래요. 그걸 보고 스튜디오에서 아니 저게 뭐냐 저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좀 뽑아내보자 해서 만들기 시작했대요. 애니메이션으로 진짜? 아무리. 예. 그 퍼스트 오. 건담에 그 샤워 씬이 있는데 세일라 마즈가 샤워하는 예, 씬 약간 가슴이 살짝 노출됐는데 그때 극장에 사람들이 사진을 막 찍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 세일라 마즈 인기 많았어요. 그러고. 수북님 같은 분들이 이제 왜 또 거기서 수북님 나오시는 왜 거기서 버럭했어. 자 이제 마지막 네, 제가 선택한 작품은 이제 아일랜드인데요. 솔직히 약간 반칙 같은 느낌이 약간 있죠. 좀 시대상으로 좀 뒤여서 네. 그 전까진 좀 일본 만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놓고 많이 받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이쯤 되면 이제 좀 오리지널리티를 중요시한 그런 작품들이 그죠. 슬슬 나오고 네. 시작하는 그때인 것 같아요. 이때 이게 아마 영챔프에서 연재된 예, 영챔프로 걸로 알고 알고 있어요. 예, 영챔프? 완전 소년무진 아니었고. 소마 신화 전기 이후에 네, 다음 맞아요. 다음작이죠 이게. 네. 네. 영챔프에 재밌는 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열혈광고도 여기 있었어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막 교무위원 교무위원 좋아했던 기억이 아, 있는데 재밌었어요. 네. 그것도. 그런 기억이 약간 성인 취향의 만화가 윤광목이었나? 많았던 것 그 같아요. 우연히. 임광목. 인광목. 네. 아, 맞아요. 네, 어쨌든 아일랜드는 이제 주인공인 여자가 이제 재벌 외동딸인데 제주도의 윤리교사로 이제 부임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괴를 만나는데 이제 뭐 수수께끼의 남자인 반이 구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가 제주도의 연쇄 토막 살인범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 제주도의 요괴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걸 알게 돼서 이 한 마리당 1,000만 원씩 받고 요괴를 퇴치해달라고 이제 반에게 부탁되면서 거기에 이제 얽혀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또 그 제가 이 작품에서 되게 제일 매력적으로 생각한 건 역시 배경이랑 캐릭터인데요. 예. 이 배경이 제주도잖아요. 네. 이게 그땐 진짜 완전 충격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주도가 약간 좀 밝고 좀 젊고 약간 트렌디한 그런 느낌인데 그때만 해도 중국인과 네 그렇죠. 차이나틱한 느낌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 이제 부모님들의 신혼여행지? 네. 약간 올드한 관광지의 느낌이었거든요. 옛날에 그 MBC, KBS에서 그 신혼은 아름다워라고 해서 밤에 뭐 신혼 부부들한 그 예능 프로를 제주도에서 했었어요. 아, 매 주말마다. 아니, 뭐, 우리 타임머신 타고 오셨어요? 우리랑 다른 세대를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부장님 그 당시에는 이제 부장님. 제주도가 가장 그 많이 가는 신혼 여행지였죠. 맞아요. 그쵸. 울릉도, 제주도. 뭐. 아 그랬어요? 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말씀하시면 아. 그랬어요? 와. 때릴 것 같다. 이 제주도에 어쨌거나 이런 그 약간 신혼여행지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 이런 지상 낙원의 느낌과 뭔가 이 고립된 동떨어진 느낌, 좀 올드한 느낌 이런 걸 조합해서 이 지상 낙원을 각종 요괴와 악령이 들끓는 지옥으로 설정한 맞아요. 이 진짜 작가의 센스가 괴기스럽게 진짜- 잘 만들어요 저 네, 사람. 진짜. 좀 더 깝깝하게 하고 싶었으면 흑산도 이런데. 싼도 깝깝하게. 아 제주도 좀 넓긴 해. 좀 넓잖아요. 넓잖아요. 좀 넓잖아요. 공항도 있고 어. 좀 공항 없어야 돼 원래. 좀 더 좁아야 돼. 나가려면 배밖에 네. 없고 막 이렇게 돼. 근데 요즘 생각하면 진짜 절대 못 나올 설정이잖아요. 이제 제주도 관광 수입을 생각하면 네. 요즘에는 거기서 이제 중국인들하고 배틀해야죠. 그렇지. 이토준지 용- 소용돌이도 섬이 배경이죠 그것도. 그랬나요? 아니에요 섬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요. 소용돌이는 섬이 아니고 마을인데 만으로 들어가는 마을이고 아. 들어가는 게 터널 도로 아, 하나랑 맞아요, 기차 맞아요. 하나. 예. 어떻게 잘 네, 알지? 그래. 이토준지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아, 집에 다 이토준지 있어요.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또 막 재밌는 게 돌 하루방 막 결계석으로 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이거 진짜 재밌죠. 재밌었어요. 설정 되게 좋았어요. 토속적인 그런 거 음. 아이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국형 환타지물에서 흔히 이렇게 쓰던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쓴 게 아니고 진짜 막 무섭게 쓰잖아요. 진하게. 아, 그 그림을- 분위기가 너무 네, 압도적이었어요, 네, 진짜 맞아요. 아일랜드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돌하루방 보면 왠지 무서운 느낌 막 이런 완전 그런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한 정말 획기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막 제주도 사투리 있잖아요. 헬스 꽝 네, 막 이러고 막 막. 그때는 사투리 원래는 되게 약간 희화화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왜냐면 들어요. 거기 나오는 분들이 표정이 다 무시무시해가지고 막 뭔 그거- 말을 해도 무서웠을 있잖아. 것 같아요. 저분이 아일랜드 그릴 때 그 신암행어사에서 마귀들 그리는 식으로 사람들을 그려놔가지고 무섭죠. 되게 다 무서웠어요. 그러면 신암행어사가 먼저예요. 아일랜드가 먼저예요. 아일랜드가 먼저. 먼저. 네. 막 그거 있잖아요. 각시 어디 갔다 오람수강 나도 같이 따랑 걸읍서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사람이라. 아이고 참나. 아이고. 서울 부심 나왔다. 서울 부심. 진짜. 우리 이제부터 뭐 사투리 쓰십시다. 사투리 방송 합시다. 사투리 막 써십시다. 네, 여기서 하여튼 이 막 알듯 말듯한 이 사투리가 되게 무섭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분위기 자체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뒤에 막 일본 애들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제주도만의 느낌이 되게 잘 안 드러났다는 게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반에 짧은 에피소드들이 좀 더 마음에 그게 훨씬 들거든요. 재밌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 다양한 그 한국형 요괴들 그런 게 재밌었고요. 그런 또 그 개인적으로 이제 좀 잔인한 연출이나 이제 막 그 연출이 끈적이는 피 느낌이나 좋아요. 막 그 시커먼 밤이나 이런 느낌들이 진짜 좋았어요. 약간 소마스 신화장기 막판부터 좀 그랬어요. 이렇게 되게 성인 극화 같이 그림 많이 그러니까 이 뭐랄까 제가 한국 만화계 분노하는 이유 중에 두 명의 작가가 있는데 이제 이분하고 프리스트. 그냥 희생양들. 대표적이네. 진짜 이 제대로 키웠으면 정말 거성이 될 수 있었던 분들을 놓친 거를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또 이제 또 하나의 매력점이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자 주인공이 되게 신선하잖아요. 막 대기업 외동딸인데 막 완전 진짜 싸가지잖아요. 이런 대놓고 싸가지 캐릭터가 특히 여자 캐릭터가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그때도 신선했어요. 딱히 안 구해주고 싶은 캐릭터. 네, 전혀. 돈 아니면 절대 안 해줄 것 그렇죠. 같은 느낌. 주인공인데. 그리고 또 이 남주, 이 반도 진짜 완전 정말 이 비주얼이 정말 어떻게 이게 남주의 비주얼이란 말입니까? 야비한 스타일이잖아요. 나는 아니, 이거 보고 약간 살인마 같은 느낌. 살인마잖아요. 야비 대놓고 살- 살인마. 그 당시 좀 이제 격투게임 좋아해서 그런지 이효리 야감이랑 좀 비슷하니까 이미지가. 머리 스타일이 좀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렇네요. 약간 느낌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요한 있죠.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 밝지만 아픔이 있는 소년. 네. 요한. 이 조합이 진짜. 신암행어사에서 그 춘향이 말고 이도령? 이도령이 요한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머리 좀 짧고 몰라. 요한이가 그렇잖아요. 네. 그 머리 좀 짧고 네. 그렇잖아요. 신부 같이 하고 다니는 걔 있잖아. 그 저기 신암행어사에서 춘향이라고 그 네, 알아요. 네, 이렇게 여자. 산도 되잖아요. 춘향 맞나? 갑자기 생각나. 미안합니다. 네, 헷갈리니까 넘어가죠. 네. 하여튼 이 캐릭터 디자인도 그렇고 조합도 그렇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 설정도 비주얼도 잘 뽑아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드라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캐릭터가 너무 이제 굵직한 설정만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제 막 맞아요. 그렇죠. 캐릭터가 좀 더 이제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에피소드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고요. 짜잘짜잘한 걸로 이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네네네. 큰 줄기로 가야 되는데 그게 큰 네, 줄기만 큰 쭉 줄기밖에 가니까 없죠. 네. 좀 스토리가 약간 답답한 느낌이라. 네, 그- 맞아요. 그 항상 그랬어요. 솔직히 소마신한 전기만 안 그랬어요. 스토리가 항상 아마 그런 스토리 식으로. 약간 다를 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마신화 전기랑 네. 아일랜드랑 스토리가 맞아요. 달라요. 네. 소마신한 네. 전기는 안 그랬어요. 그 뒤는 다 그런 식으로 갔어요. 신암행어사도 완전 큰 줄기에 그냥 다 쓸려내려. 그러니까 그 작가분이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네. 글 쓰는 것 자체가 그 뒤에도 다 그런 식이라서. 네. 어쨌거나 제가 어필하고 싶은 점은 현재 네이버에서 연재 중이고요. 이거 세다. 네. 이거 세다. 보고 싶다. 네, 지금 1부 거의 막판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데 2부부터 이제 또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주 기대가 되고. 완결나면 알려주세요. 이게 감질만 나면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 이게. 승질나. 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이게 아일랜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한국 만화로 볼 수 없는 엄청난 작화. 네, 그렇죠. 네, 그거가 일단 너무 컸고 설정도 저는 한국적인 무언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봐서 좀 재미있는 4점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완결이 안 나서 저는 완결이 안 난 작품에는 점수를 좀 잘 못 줍니다. 사실. 그래서 4점을 드리고 영향도는 사실 요 작품이 좀 성공한 계기가 됐는지 몰라도 이분도 일본에 진출하셨고 네, 그렇죠. 비슷한 수준의 이제 한국 작가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네. 일본에서 성공했고 네. 또 그 애니메이션화도 됐죠. 네, 신암행어사. 네. 신나면서도 됐고 또 다른 거 지금 하고 있는 에어리어딘가 뭐 그것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외국 일본에 진출할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신 분이라서 저는 영양교도 4점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작품은 그 선도 못 끊는 작가의 아, 작품이시죠. 루리에 맞다. 네네. 손도 못 그으시는 분이지. 네. 선을 잘 못 끄면 그림 잘 그리나 봐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한 20년 뒤에도 고통받을 것 같아. 그 선 못 끊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그냥 인터넷 하지 마. 그냥 글 쓰지 보기만 해. 자판 다 빼버려 그냥. 채팅해야지. 아니 아이디랑 비밀번호 찍을 수 있는 것만 남겨놔. 이 사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뭐 구글이나 이런데 양경일 띄우고 루리웹 이런 식으로 쳐보시면은 예,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무슨 사건인지 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작화가 굉장히 훌륭했고 이분이 그 먹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먹으로 되게 분위기를 맞아요. 네. 예, 맞아요. 표현하는 게 되게 네. 좀 굉장히 좀 세련됐고. 그림 진짜 잘 그리시는 네,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 예전에는 재밌게 봤었는데 이게 중간에 막 만화가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좀 그 많이 놓쳐가지고 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저 나요. 끝부분이 몽롱해요. 아무도 네, 기억이 맞아요. 안 사실 나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재미는 네, 높은 점수 못 드립니다. 재미 2점. 근데 이제 영향도는 뭐 이 뒤에 뭐 일본 진출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4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네요. 저도 일단 영향도는 4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분이 이제 일본 어떻게 길을 뚫으셨죠. 네. 저분이 뚫으셨고 그리고 재미는 저는 솔직히 이거 저는 4.5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진짜 재미있었어요. 너무 초반만 진- 좋았어요. 네. 그 그냥- 앞에 그 짜잘한 에피소드들은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 0.5점 깎은 건 소마신한 전기 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전 소마신한 전기가 이분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소마시나 전기를 못한 건데 왜 여기서 점수를 까요? 열받으니까. 스토리 잠깐 심지어 다르다고. 아 진짜 어떻게 소마신한 전기 진짜 재밌을 때 끝났거든요. 아 맞아. 딱 재밌을 네, 법한 때. 진짜 이제 끝났어요. 시작할 때 딱 끝나가지고. 근데 왜 소마시나 전기가 중단됐죠? 제가 알기로는 출판사랑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걸로 알고 근데 있는데. 출판사는 예. 소마시나 전기도 대원이고 뭐 그 뒤에 연재했던 아일랜드도 대원이죠. 맞나요? 그건 그건 잘 출판사는 보시는 거는 수봉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만화 그리는 사람 중에 대원하고 등질 만한 작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원하고 등기면 장사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인지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그게 끝을 못 맺었고. 제가 듣기로는 출판사가 아니고 아마 스토리 작가하고 좀 아. 갈등이. 근데 아일랜드도 그럴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배분 이익 배분 문제라든가. 아일랜드도 저는 비슷한 식으로 해서 저게 제대로 못 끝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끝이 좀 이상하게 끝났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왠지 방송 끝나면 살구만 녹차라떼님이 어우 얘기해 막 주시죠. 뭐 맞아, 맞아. 살구만 맞아요. 로짜라 때는 이거 저희가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이 부분 자세하게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청탁 이제 청탁도 합시다 그냥 이제 우리 제 6의 멤버잖아. 네, 그리고 잠깐 잡담하는 사이에 계산 다 했는데 아, 예. 이야. 네, 결국에는 또 뭐 거의 뻔뻔한 스토리대로 갔습니다. 아일랜드. 네, 셀프로 반칙이라고 말씀하셨던 에이스님이 예. 22.5점으로 1등했고요. 사실 예. 요즘 1등이 궁금하지 그래 않잖아요. 맞아요. 꼴등이 누구냐지. 그렇죠. 소복님이나 난이야 저. 야, 근데 셋 다 박빙이야. 셋 다 점수 재미에서 쓰레기를 받게 돼. 서로 우리가 작품 소개를 서로 디스를 네. 다 해가지고 자기 작품 네. 디스를 해서 영광의 꼴등은 뭐 원래 자주 하시는 그분께서 아 저가요. 진짜요? 네 18점으로 다이어트 곡을 그 다음이 18.5점의 붉은매 내가 불금매보다 재미없다. 19점이 어쩐지 저녁입니다. 아 이거 영양도만 없었으면은 아. 영양도가 반칙이야. 영양도 때문에. 어쩐지가 꼴등이죠. 사실 네. 솔직히 그림체를 넣어줬어야 돼. 네, 결국 그림체면은 박빙인데? 그림체를 넣었으면 딴 걸 들고 왔겠죠. 아 그러겠네. 이거 안 들고 오지. 그러네요. 꼴등하려고. 네, 저 이제 시간 다 됐고요. 아 시간이 다 돼서 예. 이제 밖에 다른 분들이 막 예.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예. 라싸 없는 하늘 안에 방송이 잘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나머지는 편집으로 라싸님이 처리해 줄 거예요. 예. 네네. 이 방송이 뭐 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온다는 도저히, 전제하에 네, 끝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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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